창원 NC파크에서 가장 가까운 언론사 경남 도민일보가 만듭니다. 엠팍 385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박신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BNK 경남은행에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지역의 든든한 파트너 BNK 경남은행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번 주는 또 엠팍에서 취재를 할 수 있는 한 주였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어땠나요, 이번 주? 비가 왔으면 아마 이제 더블헤더 경기를 했을 텐데 하루에 한 경기만 해서 다행이었다. 저는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네. 다행이었다 생각하고, 또 팬분들도 경기를 다 보셨으니까 네. 그 점도 다행이었고. 그리고 저는 요새 그 달리기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네, 어제도 9km를 낮에 좀 뛰고 저녁에 일 좀 보려다가 낮에 산책로 나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엄청 더워서. 그래서 네. 뭐지? 왜 이렇지? 했는데 다들 안 나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어제 9km 박신 기자 보셨는지 네네. 모르겠지만 라이브를 켜고 달렸거든요. 네네.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사과드리고 진짜 제가 웬만하면 뛰려 했는데 일단 네네. 사과를 정중하게 드리고 안 채운 건 아닙니다. 한 네네. 8km 정도는 제가 뛰고 걷고 했는데 네. 나머지 1km가 진짜 이거 하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중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얘기 꺼낸 이유는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김희집 선수가 조금 제가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결정적인 타이밍에 김희집 선수 타순이 돌아오면서 좀 흐름이 끊기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홈런을 때리더라고요. 네, 대타로 나왔지만. 네네. 그래서 역시 저는 얄못이구나, 감독님이 또 깊은 뜻을 못 알아봤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또 대타 타이밍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얘기 잠깐 뒤에 할 거니까 그것도 같이 나중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최지민, 최정원 훈훈한 스토리. 이건 이제 헤드샷 맞은 뒤에 네, 헤드샷이라고 하니까 헤드샷은 그건 FPS 게임 할 때 헤드샷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머리에 네, 헬멧을 쓰고 사고를 있었지만 맞고. 공을 맞았죠. 네. 김주원 스위치터 중단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감독 지시로 인해서 이제 나왔던 네네. 그 얘기 말씀드릴 것 같고, 그리고 김희집 대타 홈런 친 것도 이제 감독님이 트위터 보니까 감독님이 대타 기용은 그거는 진짜 하나 잘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예비로 빼놓으셨던데 이효준 감독님의 게스 이팅론 예측타 이런 건가요? 그쵸. 네, 또 본인이 또 빼어난 타자셨기 때문에 쪽집게 가외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 얘기도 시간 남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최정원 선수 사구를 맞으면서 이게 사실 직구가 머리로 바로 날아들면서 좀 굉장히 사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위험했고, 그렇죠. 네. 맞고 바로 이제 쓰러졌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때 얘기 잠깐 해주시죠. 네, 일단은 다들 보셨던 것처럼 최지민 선수가 145km 직구를 던졌을 때 최정원 선수 헬멧을 쓰고 있는 헬멧 뒤쪽을 바로 직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정원 선수가 바로 쓰러졌었고, 또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습니다. 다들 이제 맞은 부위가 어쨌든 머리이고, 그리고 또 뒤통수 쪽이다 보니까 걱정이 엄청 많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또 다행히 검사를 해봤을 때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검진 결과가 나왔고요.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바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코치진에서는 최정원 선수가 그래도 한 4, 5일 정도는 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일단 최정원 선수 본인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뛰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훈련은 안 시키긴 했지만 경기 막판에 대주자 정도는 쓸 수 있다, 경기 전에 이제 감독님이 그렇게 밝혔고요. 선수 본인이 따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4, 5일 휴식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엔트리에서 빠져야 되는 거고, 이제 C팀으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쨌든 1군 무대에 남아있고 싶은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제발 좀 쉬어라, 묶어놔라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하시던데. 네네. 사실 저는 선수야 당연히 1군 무대 밟는 게, 특히 백업 요원이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말소를 시키고 조금 쉬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큰 부상은 아니다. 다행히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큰 네. 부상은 아니고 일단은 선수도 뭐 이제 뛰는데 큰 문제는 없다 얘기를 하고 네. 어제 기준으로는 약간 좀 띵한 느낌이 네, 남아있는 정도라고 하고요. 감독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선수의 이야기를 최대한 좀 들어주는 타입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본인도 어쨌든 선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쵸. 예, 어떤 마음으로 선수가 저렇게 얘기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뭐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이거는 그쵸. 절대 안 된다 네, 하지 네, 않는 네. 이상은 일단은 선수 그 의사를 최대한 좀 존중해주는 감독님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것도 박신 기자가 빨리 취재해가지고 트위터에도 이제 사후 경과나 이런 거 올려주시긴 했는데 그 뒤에도 또 최지민 선수가 사과를 하고 또 만나서도 사과를 했다고요? 네, 최시민 선수도 그날 이제 방송에도 뭐 잡혔었던 것처럼 네네. 이제 공을 던진 당사자도 많이 놀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당일에 이제 전화로 네. 그 최정원 선수한테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했고, 그래도 이제 마음이 어쨌든 계속 좀 무거웠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직접 만나서 좀 더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지민 선수도 계속해서 좀 사과를 또 하고 싶은 마음을 구단 측에 전달을 해서 네. 좀 만나게 해달라 해서 이제 최정원 선수를 경기 전에 만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최정원 선수는 이제 오히려 최지민 선수가 앞으로 이제 공을 던지는데 불안함이나 뭐 위축이 될까봐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점을 걱정해줬다고 하고, 자신은 이제 괜찮으니까 너무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네.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저도 최지민 선수는 제가 잘 모르지만 최정원 선수는 또 너무 또 성격도 순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상대방을 오히려 더 걱정하는 맞아요. 이런 훈훈한 스토리가 있군요. 네. 또 뭐 약간의 곁다리긴 하지만 최지민 선수가 이호준 감독님이랑 뭐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요? 아, 네네. 이게 참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네. 꼬리에 물고 네. 계속 나오는데, 이제 최지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호준 감독의 아들이 야구를 네네네. 하는데 이호준 감독 아들의 1년 후배 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감독 아들과 최지민 선수가 강릉고등학교 네. 출신인데, 이제 강릉고등학교에서 야구부 생활을 할 때 이제 이호준 감독 이제 배우자께서 강릉까지 이제 막 먹을 것들을 싸들고 가면은 네네. 이제 제일 먼저 나와서 아. 이제 좀 들어주고 인사를 하는 게 최지민 선수였다고 네. 해서 그 당시에도 엄청 심성이 착하고 아. 기억에 남는 선수였다라고 따로 또 언급을 이호준 하셨습니다.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거죠, 이건. 네, 이호준 네, 네. 감독님이 최지민 선수에 대해서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덕을 쌓아놔야 맞습니다. 네, 나중에 이런 또 스토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봉호 감독도 사과를 했다. 아, 네네. 돼 있네요. 네네. 예, 사과 릴레이네요. 그렇죠. 일단 네네. 보통은 이제 사고가 이렇게 좀 크게 났을 때 네네. 뭐 경기가 끝나고 이제 전화로 그땐 좀 미안했다, 뭐 일부러 한 건 네네네. 아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경우는 이제 종종 있는 일인데, 네. 경기가 끝나고 이제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 거는 흔치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준 감독도 뭐 그런 걸 전혀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미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범호 감독이 찾아왔다고 해가지고 아니 왜 와? 이런 이제 어리둥절을 했는데, 이제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좀 미안함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네. 해서 또 잘 얘기를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손승락 수석 코치도 그렇고 이봉호 감독도 그렇고 좀 선수 생활을 같이 했던 그런 유대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 네. 캐시 팬분들도 최지민 선수까지 걱정해 주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네. 그렇게 죄책감 가지지 마라. 그렇죠. 뭐 경기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네네. 좀 팬들끼리도 서로 걱정해주는 훈훈한 모습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어쨌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주원 선수가 타석을 바꿔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 토요일 경기. 네. 저도 봤는데 팬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요? 사실 뭐 눈썰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바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토요일 경기 5회 때 김주원 선수가 타석을 바꿔서 들어왔습니다. 네. 김주원 선수는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양손 타자이기 때문에 네. 왼손 투수 때는 오른쪽 타석에 들어서고 이제 반대는 왼쪽 타석에 들어섭니다. 저 본인도 이거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또 있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 본인이 들어서는 루틴인데, 토요일 경기 5회
때는 양현종 선수가 이제 마운드에서 공을 계속 던지고 있었는데 왼손 타석에 들어선 건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감독님이 직접 뒷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왼쪽 타석에 들어선 거는 감독님이 직접 지시를 하셨다고 네네. 하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김주원 선수가 왼쪽 타석에서 밸런스가 좋고 양현종 선수는 또 왼손 타자에게 약한 모습을 네네. 보였기 때문인데요. 올 시즌 기준으로 보면은 왼손 타자 피안타율이 3할 5푼 5리 그리고 네네. 오른손 타자가 2할 6푼 9리로 1할 정도 차이가 네네. 크게 많이 날 정도로 왼손 타자의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치진하고 감독님도 이런 데이터도 있다 보니까 일단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김주원 선수가 이 스위치 히터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기보다는 일단 들어가라 이렇게 강요와 이제 지시를 하셨다. 그러니까 안 들어갈 걸 아니까 네. 일단 한번 들어가서 경험을 해봐라. 뭐 어떤지는 한번 결과를 놓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 네. 얘기를 그렇게 전했다고 하고요. 결과는 삼진이었습니다. 이거 양현종 선수는 왼손 타자한테 약하고 네. 그 김주원 선수는 왼손 투수한테 강하다라는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독님께서 보실 때 이제 그 밸런스가 왼손에서 칠 때 좀 왼쪽 괜찮다. 타석에서 밸런스가 좋다라고 이제 네네네. 판단을 하신 거고. 네네. 뭐 최근 양현종 선수가 왼쪽 타자한테 약하다는 건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네네네. 김주원 선수 왼손도 코치진에서는 데이터를 다 봤을 것 같고. 근데 삼진 이제. 네네. 결과는 네. 이제 삼진이 나왔고. 네. 당연히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평소에 이제 그렇게 쳐본 적이 그쵸. 거의 없을 공 들어오는 없었고. 궤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연습 배팅을 했던 것도 아니니까 분명히 어색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결과와 관련해서 이제 이호준 감독이 또 좀 우스갯소리로 네. 일부러 삼진 당한 거 아니냐. 한번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잘 네. 치면은 앞으로 계속 네. 왼손 투수 때 왼손 타자로 들어가라고 할까봐 일부러 삼진당했다 막 이런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고 공교롭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김주원 선수가 배팅 훈련을 마치고 네. 이제 더가웃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호준 감독이 갑자기 이제 불러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스위치 히터 없애버릴 거라고 물론 이제 농담 삼아 했는데 이제 김주원 선수도 농담이란 걸 또 알았는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순간에 이제 다들 웃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김주원 선수는 많이 당황했겠는데요. 네, 당황하면서 근데 또 대답은 끝까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감독님도 이제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선수가 그렇게 하는 거는 존중을 해야 되고 네. 앞으로도 이제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네.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을 또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시훈 선수에 대해서 박신 기자가 질문을 한 거죠. 제가 요청을 했는데 네네. 김시훈 선수가 올 시즌 내내 좀 제구가 안 잡히는 모습 있는 게 현실이고 제구가 아주 깔끔하진 않은 느낌이라서 안타깝게도 그래서 좀 김시훈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떤지 좀 제가 여쭤봐달라 했는데 실제로 물어봐 주셨군요. 네. 김시훈 선수는 어쨌든 올 시즌 앞두고 이제 마무리 후보까지 언급이 됐던 선수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성적이 좀 더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김시훈 선수는 구속이 조금 더 이제 그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작년에는 140 중후반을 이제 던졌던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140 초중반 정도로 구속이 좀 감소한 상황이고요. 몸 상태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감독님도 이제 최근에 선수랑 면담을 또 한 차례 진행을 했다 하더라고요.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 이전의 구속을 좀 되찾고 다시 1군에서 던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시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현 상태가 이제 몸 상태는 이제 뭐 100%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사실 이제 2군에 간다고 해서 지금보다 이제 무조건 좋아질 거라는 장담을 하기도 어렵고 지금 현 상태에서 최대한 자기의 퍼포먼스를 끌어내 보겠다 이렇게 좀 김시훈 선수가 어쨌든 자신감이 또 있는 선수다 보니까 좀 자신감 있게 자기가 어쨌든 1군에서 최대한 좀 살아남아서 이 상황을 좀 이겨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감독님께서도 선수가 이제 그렇게까지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걸 좀 믿고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럼에도 어쨌든 좀 1군 무대에서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이면은 C팀으로 또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김시훈 선수가 중간 개투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면은 NC 중간 개투가 나쁘지 않고 구석이 다들 좀 좋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 얘기하기로는 김시훈 선수까지 올라오면은 사실상 중간 개투에서 누구를 쓰든 이제 승리조급 네. 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김시훈 선수가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시훈 선수가 직구 구속만 좀 나와주면 참 그게 좋을 텐데 참 쉽지가. 이게 시즌이 매 시즌마다 딱 완벽하게 모든 선수가 갖춰지는 시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맞습니다. 사이클이 있고 누가 조금 약간 내려갈 때 또 누가 좀 올라와줘서 그렇죠. 상쇄해주고 네.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시훈, 최성령 선수만 조금만 올라와주면 네. 진짜 조금 더 저희가 반등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이제 아픈 손가락이 됐는 올 시즌에 김희집 선수에 네.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김희집 선수는 일단 일요일 경기에는 대타로 출전을 했고요. 일요일 경기 전에 감독님과 이제 미팅을 할 때 김희집 선수가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의가 있었는데요. 네네. 일단은 감독님께서는 김희집 선수를 좀 계속해서 기용을 하려고 했는데 선수 본인이 아무래도 좀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요일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가는 게 필요해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김희지 선수가 이제 인터뷰한 거를 뭐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김희지 선수가 또 키움점에서 2점 홈런을 또 결승 홈런을 쳤잖아요. 그 당시에 했던 인터뷰인 것 같기는 한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김희지 선수가 이제 그 전에도 계속 좀 슬럼프가 길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힘듦을 좀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 나서는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다.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선수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속 내보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내보내는 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은 선발 라인업에서는 뺐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또 대타로 나왔단 말이죠. 또 어떤 판단을 했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김희지 선수가 어쨌든 한방 능력이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타 자원으로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지표상으로는 대타로 안 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또 내가지고 결과를 내니까 그렇죠. 감독님이 어떤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희지 선수가 이제 그날 이준영 기아의 자완 투수 상대로 또 나왔단 말이죠. 결국엔 어쨌든 또 자완의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올 시즌에 홈런을 7개 쳤단 말이죠. 근데 보면은 좌투수 상대로 홈런이 6개입니다. 그런 것들도 뭐 당연히 이제 더그아웃에서는 고려를 해서 내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은 감독님께서 열변을 토하신 게스 이팅론. 거의 1타 강사급으로 맞습니다. 연설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어제 그 경기 전에 했던 얘기 중에 또 하나였는데 전체 시간이 30분 정도였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를 이 게스 히팅론에 할애를 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열변을 토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뭐 당장 그 당일 경기랑 관련 없는 내용이어서 일단 좀 뒤로 빼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감독님께서도 타자 출신이다 보니까 NC팀 타자 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감독님만의 지론이지 않는가 싶어서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게스 히팅론이라고 했는데 이호준 감독님께서 얘기를 강조를 했던 게 좀 힘 있는 타자일수록 노려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직구든 변화구든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 미리 좀 계산을 해서 그거에 맞는 스윙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홈런을 치려면은 사실 정말 파워가 뛰어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노려서 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가까운 예시로 김주현 선수가 아까 이제 양현종 선수 타석에서 삼진을 당했다는 그 상황을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양현종 선수가 마지막 삼진 잡는 구종을 던지기 전에 고개를 3번 정도 흔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감독님께서는 체인지업 던지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양현종 선수가 던지는 주요 구종이 뭐 직구랑 슬라이더 커브 정도인데 그
그 3번을 흔들었다는 거는 잘 안 던지는 구종일 가능성이 크고, 그 구종이 무엇이냐를 카운트랑 상황을 고려했을 때 체인지업을 던질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런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상황에 맞는 배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 미리 계산을 하고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뭐 말로는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타자들이 타석에서 이거를 반영하는 게 되게 쉽지 않다, 네. 얘기를 하셨고, 감독님께서는 40살에 깨우치셨다 하더라고요. 많이 늦으셨네요. 네, 그래서 근데 선수 생활도 길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감독님이 강조하는 게 자기는 40살에 깨우쳤는데 너희는 더 일찍 20대 때 네. 이걸 좀 깨우치면은 야구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계속 선수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감독님 처음 부임하셨을 때 본인이 우여곡절 끝에 늦게 깨달은 거를, 선수 말년에 깨달은 거를 내가 감독이 된 만큼 타자들에게 빨리 깨우치게 해주고 싶다, 그런 노하우들을 내가 젊을 때 알았더라면 더 선수가 잘했을 텐데라고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걸 좀 전달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디서 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또 들어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구속이 그렇게 빠른 투수가 아니면은 직구를 노리다가 변화구에 대처를 한다거나, 네네. 이제 두 가지를 다 생각하다가 직구가 들어왔을 때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150을 던지는 투수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직구를 80% 그리고 변화구를 20% 이렇게 노리고 타격을 했을 때 변화구도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직구를 80 정도 노리고 있는 직구가 들어온다고 해도 150이 넘어가면은 그 직구를 제대로 된 타이밍에 타격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국 타격을 했을 때 땅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땅볼로 아웃이 되나, 어떤 한 구종을 노리고 쳤을 때 뭐 삼진을 당하나, 네. 같은 아웃카운트 하나인데 선수들이 느끼는 바가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삼진에 대한 뭐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만 딱 노리고 친다는 게 선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가능성을 아예 이제 막아놓은 것처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타석에서 적용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다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런 건가요? 어쨌든 선수 입장에서는 네네네. 최대한 확률을 높이는 쪽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직구를 노리면은 변화가 들어왔을 때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직구도 조금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변화구도 또 가능성을 남겨두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것 같은데, 사실 결과를 봤을 때 그 방법도 안타를 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감독님의 생각은 차라리 그냥 하나를 노리고 그 구종이 들어왔을 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낫지, 두 개 다 애매하게 하는 거는 좀, 특히나 요즘처럼 구속이 빠른 투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좀 안 좋은 전략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네. 강조를 하셨습니다. 타격 코치를 또 오래 하셨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많이 강조를 했는데, 또 LG의 타격 코치로 있을 때는 그 문보경 선수한테 이런 것도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보경 선수도 처음부터 바로 됐던 건 아니고 한 1년 넘게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타석에서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 같다, 그런 걸 보면서 사실 10명 정도 얘기를 하면은 한 명 그걸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할까 말까 한 정도라고 하고, 감독 입장에서는 어쨌든 삼진을 먹어도 괜찮으니까 자신만의 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경기를 좀 체계적으로 다루는 선수, 임하는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좋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거에는 좀 전혀 두려움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 공격적으로 스윙을 하고, 그 타자로 제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뭐 적당한 타자가 목표가 아니라 완전 이제 리그 탑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자를 좀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게스 히팅이 필요하다. 그리고 홈런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아예 한쪽으로 몰아놓는다고 해서 타율이 이해할 때 초반으로 떨어지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진이 많이 먹는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즌 마지막에 됐을 때 뭐 3할 이상을 다 치는 선수들이 많은 것처럼 너무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안 가지고 타석에 들어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10분 넘게 네. 강조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냥 생각나는 건데 지금 키움에 계신 이용규 선수랑 한번 토론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용규 선수는 웬만하면 다 커팅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든 쳐서 나가려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토론을 해보시면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그 비슷한 얘기를 또 주시긴 했는데 네. 자신의 스타일을 또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이용규 선수 같은 유형의 선수는 변화구가 오나 직구가 오나 충분히 컨택이 가능한 선수이기 네. 때문에 뭐 홈런을 노리는 선수는 네. 또 아니고 어쨌든 그거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전략을 짜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감독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의 선수들은 그런 이제 자신의 스타일을 계산해서 한다기보다는 뭐 교과서처럼 무조건 이제 직구만 노리고 들어간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직구만 노리고 오다가 이제 변화구가 오면은 사실 그 대응을 거의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직구도 노리고 변화구가 노리는 타이밍 오면은 변화구도 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셨고 그게 두 개 다 되는 선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선수는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정도로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되면은 사실 이런 말씀도 안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 정체성 확립이 안 된 선수들한테 많이 하시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저희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수였습니다. 네, 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